구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진도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미 이 해석선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석선 가지고 이 해석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알면은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학도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 매트릭 템플릿으로 할 건데 스트럭처 분석 매트릭으로 해도 됩니다만 저는 항상 기본 매트릭으로 합니다. 기본 매트릭으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3D 탭을 하나 더 만들고요. 요거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VV 눌러서 모델은 지우고 해석선만 남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드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노드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 판들을 이 판과 기둥 선과 면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고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가져가면은 하중들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하중, 그다음에 지점은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점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점부터 해볼까요? 지점은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다고 떠요. 기본 매트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바운더리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로드 패밀리 눌러서 라이브러리 잉글리시 US 여기 보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중 4개를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4개를 가져오면은 매니지 탭에서 스트럭처 세팅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지점은 고정 지점밖에 없어요. 롤러 넣고요. 그다음에 베리어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점 탭을 다시 누를 수가 있어요. 애널라이즈,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저는 독립기초니까 포인트를 누를게요. 이 점 맨 끝단에다가 누르면 이제 지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물에 이렇게 지점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료 넣어야겠죠.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그 재료에서 콘크리트만 한번 쳐볼게요. 저는 캐스팅 C2로 하겠습니다. 이 현장 타석 콘크리트의 이 피지컬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피지컬에 있는 이 값들이 우리 해석할 때 다 들어가요. 지금 콘크리트의 그 압축 강도가 10MPa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우리 콘크리트 압축 강도 하면은 한 28? 한 30? 저는 35MPa로 하겠습니다. 굳이 건드려야 할 게 있다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 다음에 밀도 정도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조건에 따라서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필수예요, 필수. 나머지도 이제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제 바닥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바닥도 캐스팅 시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중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애널라이즈 탭에서 이제 로드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FX, FY, FZ가 있는데 FY는 이쪽 방향이고요. FX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풍하중이나 이제 지진하중 넣을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거는 FZ입니다. FZ는 이제 활하중과 자중,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부호가 아래쪽이고 플러스 부호를 주면 반대로 위로 올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를 좀 잘 봐야 돼요. 단위를 보면은 면적당 킬로뉴턴 힘이죠. 여기다가 점하중, 선하중, 분포하중 이렇게 있는데 분포하중을 줄 거잖아요. 우리 자중을 넣을 거예요. 자중. 이 스판 자체의 몸무게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스판 자체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아주 처음부터 가볼게요. 제가 지금 F는 MA 써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그러면은 제 몸무게가 만약에 100kg이고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10으로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000N이 나와요. 1000N은 1kN이죠.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은 하중이 1kN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1kN이면은 100kg인 사람이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뉴턴에다가 면적당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면적당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 스판에 대해서 몸무게가 몇인지 제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 재료 부재의 피지컬로 들어가서 밀도를 보니까 부피당 2400kg이네요. 그럼 높이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이 부재의 높이가 지금 두께가 150이에요. 자, 부재의 밀도는 2400kg, 그 다음에 부재의 두께는 0.150m 곱했더니 360kg per 미터 제곱. 지금 요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곱하면 3.5kN 나오겠죠. 그럼 이 부재에 대해서 분포 하중으로 3.5kN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이 부재 요거를 이제 3.5로 주면 자중이 되는 거겠죠. 로드 케이스는 지금 자동으로 데드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버전이 2024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스트럭처 세팅에서 로드 스케일링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요거를 리스토어 디폴트 넣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딱 알맞게 이제 자중 값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중 말고 활화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활화중에 대해서도 넣어야겠죠. 활화중 계산하는 거는 이미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활화중 이렇게 쳤어요. 여기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등분포 활화중을 줘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활화중을 주면 되겠죠. 뭐 지붕도 있고 공장, 계단, 로비, 복도, 판매장, 학교. 저는 학교의 교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3kN per 미터 제곱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로드 케이스를 라이브 로드로 주면 되겠죠. 3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건 3.5고 이거는 3. 이렇게 좀 더 낮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 상태로 넘어가면 되는데 로봇 스트럭처로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면은 이 선과 이 스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끝단 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VV 누르고 필터, add, 그다음에 new edit, 커넥트 되어 있을 때 하나랑 이것도 애널리티컬 노드. C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N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를 나타내는 필터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커넥션 상태가 equal일 때 connected 하나, 그다음에 커넥션 상태가 equal일 때 unconnect,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 두 개 가져온 거는 이제 라인을 연결이 되어 있을 땐 초록색으로 표기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겠다.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죠. 근데 이제 연결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이 끝단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뜨겠죠. 모델이 협소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모델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 노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 연결을 이제 이렇게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까지 알려드렸고, 그럼 이제 해석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석 모델로 넘어왔습니다. 해석 모델 이제 바로 계산기 두들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리절트 탭에서 뭐 디아그램 맵 그래서 XY랑 XX, XY는 우리가 하중을 안 주었으니까 다 무시를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Z 축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데드로드만 주었거든요. 뭐 라이브로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데드로드랑 라이브로드의 이제 컨비네이션, 조합을 알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매니지, 스트럭처 세팅에서 로드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이 로드 컨비네이션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극한 강도 설계를 할 때 우리 한국 법 기준 있죠. 이거는 이제 극한 강도, 서비서빌리티가 아니죠.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건 데드로드가 아닌 라이브로드. 데드로드가 1.4고 라이브로드가 1.7이었나요? 네, 이렇게 하중 조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중 조합의 이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코리아 로우 하면 이만큼 곱해져서 하중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OK 눌러서 다시 이제 보내면 됩니다. 아니요 눌러놓고 다시 계산기를 눌러요. 계산기 눌렀으면은 우리 컨비네이션 코리안 로우가 있죠. 요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중 조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디아그램 for buildings 눌러서 우리가 deformation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면요, 어느 정도 이제 처지는지가 이제 가시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포메이션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하중을 줄 수도 있거든요. 윈드 로드 시뮬레이션, 어느 방향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지랑 어느 풍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지역마다 풍속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21m/s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